안녕하세요. 유골입니다. 금요일 뉴스를 보겠습니다. 숨 고르는 서울 아파트값, 그래서 부동산원 시황은 0.09% 상승, 대출 강화 후 거래량 반토막, 전문가 의견은 매수 심리 위축됐으나 양극화는 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는 며칠간 이제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강화해서 폭락론자들이 좋아하죠. 집값이 이제 빠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폭락이 이제 앞으로 폭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황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약세로 가고 하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집을 안 사겠죠.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 사업 주체들은 공급을 안 할 겁니다. 사업 수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업 속도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역 지정을 할 거거나 또 하려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들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신축 단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줘야 거기에서 이제 사업 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방 분양분해서 그 사업 수지를 메꾸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게 된다면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25년, 26년, 27년 공급 물량이 없어요. 인허가 물량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급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출 규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치금융에 발목 잡힌 지방 부동산. 그래서 부산 등 지방 집값 하락 침체 장기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은 지역 부동산 대출 규제 다르게 적용해야. 그래서 이 지역 부동산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뭐 부산이나 그리고 뭐 대구, 대전,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폭탄을 맞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장난 아니었죠. 부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다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는 걸로 제가 현지 부동산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침체가 장기화됐다가 지금 빠져나와서 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방에 살고 계신 지방러 같은 분들은 거기 주요 핵심지라든지 학군지라든지 이런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치금융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태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자율입니다. 금융권 자율.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심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에 사게 되면 이 취득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으로 다들 이민을 해가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고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뭐 지금도 가고 계시지만, 한국에 집 살 필요 있냐, 미국에다 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려고 그런 프롭테크들이나 그런 쪽에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열어주고 있죠. 손쉽게 이제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상대로 둔촌주공 공사 재개. 이거는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이거는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이다. 이거는 알아서 다 할 거다. 근데 이제 벼랑 끝에서 준공 앞두고 왜 이러는 거냐, 정말. 그랬는데 결국에는 합의가 되고 시공사 달래기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상우 디딤돌 대출 혼선 송구. 그래서 현 신청분 축소를 안 하고 맞춤형 개선안 마련, 충분한 안내 기간 둘 것, 그리고 비수도권 제외 등 개선안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서 디딤돌 대출,
뭐 전세대출 DSR 적용하는 것들 등등등 해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이제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아니 계속 이게 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냐,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냐. 근데 이거 둘 다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 대출이 필요 없는 트로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 대출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이거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한준, 본청약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 LH가 부담한다. 그래서 11월 공공 분양주택 본청약부터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최근 이게 이제 원문인데요. 본청약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최대 18%가량 크게 오르면서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를 11월부터 LH가 부담한답니다. 이 앞전에 한 사람들은, 그리고 취소당한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죠? 3년, 5년씩 기다렸다가 취소를 당했어요. 물량 취소가 됐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분양가는 올라 있고 내 집은 없어지고 집은 뺏고 사탕 주기도 아니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필진분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GTX 후강 베드타운에도 해뜰 날 오려나. 그래서 여기는 일산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산인데요. 곧 앞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17분 안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쪽 일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칼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리가 없죠. 뭐 이게 타러 들어가는데 15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GTX 누가 이용하냐,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이 개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요금 비싸다, 그거 왜 타냐, 사람들 안 탄다. 초기에 딱 다닐 때 그거 이용하시나요? 누구 타보셨나요? 안 타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이 똑같아요. GTX 탈 건가요? 어떤가요?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